자, 지금 부산에 마필들이 몇 마리가 있습니까? 1002내외가 있습니다. 서울에 몇 마리가 있습니까? 1602내외가 있습니다. 그 전주에 서울이 23개 경주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23개 경주도 마리수를 채우지 못해서 분할 경주도 많았고 적은 출전두 수도 많았습니다. 근데 서울은 1600두 가지고도 못 채웠는데 부산은 1000두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 경주가 어떤 경주였을까? 오늘은 구라경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했고 오늘도 한 2분 정도하고 통화를 했는데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금년 초까지만 해도 구라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구라의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구라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 구라하면 거짓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판의 구라는 인정입니다. 특정 경주에 특정의 인기마가 나왔거나 특정 마필에 대한 상대들이 인정하고 타는 경주. 경마라는 게 뭡니까? 한 경주에 최소 8마리에서 많게는 12마리까지 나오는 지금의 경마 현실. 그러면 모든 마필들이 우승을 목표로 나와야 되고 모든 마필들이 상대를 이기려고 뛰어야 되는데 경마라는 게 또 그렇지 않아. 어떤 특정 경주에서는 어떤 특정 마필, 어떤 특정 마권에 대한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저는 그런 경주를 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구라가 많을까요? 아니면 실화가 많을까요? 경마는 기본적으로 구라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구라 경마를 일반인이 봤을 때 이게 과연 구라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가 경마에서 돈 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질 때 조금 지고 이길 때 크게 이겨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질 때 조금 지는 게 어떤 경마인가? 과연 구라 경마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구라를 이기기 위해서 정보를 들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보와 구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경마는 구라다 해서 저는 정보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 정보를 돈 주고 사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경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구라라는 개념, 경마에서 구라라는 개념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다. 맘먹고 구라판이 벌어지면 못 이깁니다.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물론 구라라고 해서 전부 다 저배당이라든가 완전히 이러진 않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세팅된 구라판에서는 이긴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는 그냥 지는 게 맞아. 어떻게 져야죠? 잘 져야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분명히 계속해서 반복된 경마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경마? 구라 경마. 오늘은 여러분들이 경마를 하시면서 이 판 자체가 과연 구라인지 어쩐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할 얘기는 구라. 알아야 피할 수 있다. 소나기가 내리면 우산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피해야죠.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그리고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 경마는 돈이 오가는 게임이에요. 경마는 경주마만 뛰는 게임이 아닙니다. 기수가 항상 그리고 관계된 조교사, 마주, 관리사, 하나의 경주에서 최종 입상권까지 최종 결정이 지어지는 과정까지 굉장히 많은 시스템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주 자체만을 보고 이 경마가 과연 시야로 접근해야 되는 게임이냐 아니면 구라판으로 접근이 돼야 되느냐 이거를 판단하는 어떤 시스템의 근거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만 내가 이 레이스에서 피할 것이냐 아니면 충분히 즐기면서 재미를 볼 것인가를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판단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드리는 얘기는 가장 쉬운 경마판에서 가장 쉽게 구라가 만들어질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구라 경마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모든 경주를 구라를 할 수는 없어요. 여기에 필요한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출전두 수죠. 자, 출전두 수가 지금 8두에서 최대 12마리까지 나오는 게 지금 현재 한국 경마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출주마들이 많은 12마리 풀로 나왔을 때 구라가 가능할까요? 아니면은 8마리, 7마리, 9마리 적어질수록 출전두 수가 많아질까요? 구라가 많아질까요? 너무 뻔한 거죠. 출전두 수가 적을 때. 특히나 9두, 8두. 이럴 때 구라파 기본 세팅이 됩니다. 두 번째, 분할 경주죠. 분할 경주라는 게 뭡니까?
출마표가 뜨기 직전에 마사회에서 특정 경주 11개에서 12개까지 경주 출마표를 정합니다. 그러면 그 경주에 맞춰서 조교사들이 출마 등록을 하게 돼요. 근데 구미가 맞지 않게 되면 특정 경주는 출전 두수가 없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 경주를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 특정 경주에 12마리 안에서 출주 신청하면 상관이 없는데 특정 경주는 1마리, 특정 경주는 19마리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경주가 깨지게 돼요. 그러면 어떤 식이 되냐? 이 경주가 분할이 되는 거죠. 그러면 19마리가 출주, 등록을 했던 경주에서 가장 재밌게 판을 짜기 위해서는 19마리 중에 가장 센 놈들, 나름대로 사이즈가 되는 마필들, 걔네들만 따로 모아놓고 하나의 게임을 만들고 또 반대로 걔네들에 비해서 등급이 떨어지는 고만고만 애들끼리 판을 짜서 만들어버리면 경주 자체는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흥미진진한 게임,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구라가 없는 게임. 왜? 고만고만하니까 다 이기려고 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보통 마사회에서 분할을 할 때는 딱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고르게 간다. 센 말들이 한 4마리가 있다. 같은 경주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따로 찌잖아요. 그래야 레이팅이 맞기 때문에 중량 자체를 채우기가 쉬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마사회 측에서 생각하는 흥미진진한 경주는 고만고만한 애들이 출주하는 경주가 아니라 어느 정도 사이즈 차가 있는 마필들을 고르게 잡아놨던 경주, 이런 경주들을 재밌는 경주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11마리, 18마리 신청을 해봐야 여기서 진짜 센 놈들,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마필들은 대여섯 마리 정도예요. 맥스가 6마리 정도예요. 그럼 얘네가 같이 나오냐? 절대 아니죠. 찢어 나옵니다. 그러면 18마리, 11마리 나왔을 때 찢어봐야 8마리, 9마리로 찢어지거든요. 그러면 특정 경주에서 특정 마필들이, 인기마들이 우선적으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분할 경주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출전 두수가 적어야 된다. 두 번째, 분할 경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거리예요. 지난주 부산경마 특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양일간 1800m, 코너가 2번 있는 경주 몇 개나 진행됐죠? 많은 경주수에 비해서 중장거리 경주가 거의 없었죠. 거의 코너가 한 번 있는 1600m, 1400m, 1300m, 더구나 1200m 이 위주로 진행이 됐어요. 구라가 많을 때 또 하나의 조건 뭐야? 단거리가 많다. 중단거리. 이거는 변수가 많지가 않거든요. 중단거리 특징이 뭡니까? 초반 스피드에 따라서, 초반 포지션에 따라서 달라진다. 근데 이것도 또 서울과 부산이 다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직선이 짧기 때문에 정말로 1200거리, 1300m가 많을 경우에 구라가 진짜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산 같은 경우는 직선 주로가 서울에 비해서 50m가 늘기 때문에 사실은 1200, 1300도 맘먹고 편성만 짜지면은 1600, 1800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부산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산 경마에 대해서 특별히 구라를 많이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에 지난주 부산 경마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있었죠. 서울 똑같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리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는 하이 군별이죠. 하이군 경주들이 많은 경주. 근데 이거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경주로입니다. 제가 오늘은 경주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통 경주로가 이렇게 돼 있죠. 타원형으로 이렇게.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렇게. 잘 보시면 출발선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승선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곡선이 있죠. 곡선이. 자, 육상 트랙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상에서 2000m, 뭐 200m, 600m, 400m 뛸 때 이렇게 뛰는 거 보셨어요? 없습니다. 이 곡선 구간, 내치권의 마필들의 유리함 때문에 항상 육상 경주는 이런 식으로 뜁니다. 1번 트랙이 여기 있고 마지막 트랙이 여기 있어요. 그래야지 출발을 해서 코너를 만나서 마지막 회전 구간의 직선까지 갔을 때 동일한 핸들을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구조가. 근데 경마는 어떻게 되어 있다? 직선 출발입니다. 직선 출발이죠. 이렇게 되면 절대적으로 누가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내치 게이트 마필들이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출발을 똑같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회전 구간에서 바깥쪽의 말들은 바깥쪽으로 돌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근데 내치권의 마필들은 최적한 거리를 최대한 손실을 줄여가면서 체력 소모를 줄이는. 그러면 직선에서 무조건 내치권의 마필들이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경주를 보다 보면 바깥쪽의 마필들이 입상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경주로 구조입니다. 자, 이게 내주로예요. 이게 바깥쪽입니다.
이쪽이 펜스예요. 근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코너 지점부터 시작해서 직선 구간을 보면은 무조건 이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 구조가. 왜? 경사로가 이렇게 돼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출발 선상 자체가 일자로 시작이 되는 거야. 자, 보통 이런 경주에서 바깥쪽에 마필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로가 무겁다고 얘기합니다. 주로가 무거워서 추임마가 온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경주로는 바깥쪽의 말들이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경주. 그럼 비정상적인 경주로가 뭐죠? 내측이 가벼운 거. 지나치게. 자, 출발선은 일자로 출발을 합니다. 회전은 시계 역방향으로 돕니다. 근데 내측이 가벼워. 출발선은 일자로 출발하기 때문에 스타트부터 시작해서 내측 마필들이 무조건 유리한데 내측까지 가벼워. 그러면 이 레이스는 과연 능력 마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포지션에서 결정이 되는 걸까요? 간단하죠. 포지션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류의 경주의 특징이 뭐냐? 스타트 끊고 200m 안에서 결정이 다 끝나죠. 직선을 볼 필요가 없어요. 자, 어제 부산 경마를 잘 생각해 보세요. 14개 경주 중에서 단 한 마리도 바깥쪽 내지 4위권, 5위권 바깥쪽에서 밀렸던 마필들이 단 한 마리라도 입상한 마필이 있었습니까? 제 기억엔 단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물론 추임마가 입상한 경우 있었습니다. 바닥에 있다가 입상한 적이 있었어. 그 마필의 공통점이 뭡니까? 내측에 있었다는 거. 펜스에 붙여 있었다는 거. 그러면 어제의 부산 경마는 뭡니까? 극단적으로 내측이 가벼웠다. 어떤 경주로? 비정상적인. 근데 저는 어저께 조금 놀랬던 게 저는 솔직히 어저께 부산 경주로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자, 부산 경마 한 주 시작 이후에 경마가 시행이 됐어요. 그리고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양 주간의 경마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부산 쪽도 비가 많이 왔어요. 그리고 경주로 보수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경주로가 계속해서 내측이 가벼웠어요. 근데 제가 경주로 보수했을 경우는 일시적으로 내측이 가벼워진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스피드가 있는 마필들이 무조건 유리해진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정상적으로 돌아온다. 어떻게? 여기가 유리해지. 근데 경주로 보수를 한 지가 3주가 넘어갔어. 그럼 보통 정상적으로는 여기가 유리해지는 게 맞아. 저는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어제 경마는 어떻게 됐죠? 무조건 내측이 가벼워. 이건 뭡니까? 경주로 보수가 제대로 안 된 거죠. 자, 정리해 볼까요? 지난주 부산 경마의 흐름을 잘 보십시오. 첫째, 경주가 14개 경주가 있습니다. 토요일 날 9개 경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합 몇 개 경주입니까? 23개 경주가 있습니다. 자, 지금 부산에 마필들이 몇 마리가 있습니까? 1002 내외가 있습니다. 서울에 몇 마리가 있습니까? 1602 내외가 있습니다. 그 전주에 서울이 23개 경주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23개 경주도 마리수를 채우지 못해서 분할 경주도 많았고 적은 출전 수도 많았습니다. 근데 서울은 1600두 가지고도 못 채웠는데 부산은 1000두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 경주가 어떤 경주였을까? 급하게 짜진 경주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경주로가 어땠습니까? 내주로 극강. 두 번째가 뭡니까? 8두, 9두 경주. 하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경주 레벨 어땠어요? 전체적으로 낮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 한 방이 있었죠. 김혜선. 다실바. 저는 어제 부산에서 경마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부산에는 김혜선과 다실바밖에 없거든요. 얘들이 잘 타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제 전체 하루 토요일까지 비교해 보면 이 두 명의 기수밖에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제 경마의 특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3위권, 4위권에서 어느 정도 차대될 수 있던 마필들, 능력이 있었던 마필들의 늦발이 많았던 게 또 어제 경마의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출마표를 딱 봤을 때 예상 방송을 할 때 마필 얘기합니까? 거의 안 합니다. 무슨 얘기만 합니까? 출전 주수가 얼마가 있고 군별 출주가 어떻게 돼 있고 거리가 어떻게 되고 이번 기본적인 세팅 값을 많이 얘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경마를 구성하는 세팅 값은 결국 이번 주에 어떤 경마? 불하냐? 실하냐?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 부산 경마는 어땠을까요? 제가 구라의 조건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뭡니까? 출전 두수.
말할 것도 없어요. 토요일 9개 경주했는데 거의 7개 경주가 8마리, 9마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음날 일요일 날은 어땠을까요? 물론 약간의 배당이 나왔던 경주에서는 어느 정도 출전 수가 있었지만 대부분 저배당 위주의 경주들은 8두, 9두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내주로 급강. 단순해지거든요, 경주가. 스타트하고 2000m를 뛰든 1800m를 뛰든 3000m를 뛰든 똑같다. 이런 경주로 해서는 스타트하고 200m 안에 결정이 무조건 끝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야, 그렇게 잘하면 어제 1번만 놓고 계속 부르지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매번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던 대로 해야 됩니다.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봤을 때 어제 부산경마에서 1번 게이트에서 입상했던 마필 중에 정말로 능력으로 특정 경주에서 능력으로 봤을 때 이 마필을 놓고 배팅해야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마필이 과연 몇 마리나 됐을까요?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조건은 다 외적 조건입니다. 외적 변수. 그렇다고 해서 어제 1번, 2번, 3번만 들어왔습니까? 아니죠. 10번 말도 들어왔고 6번 말도 들어왔고 7번 말도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마필들이 공교롭게도 다 내치게 들어갔어요. 입상할 때. 이런 건 예측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예측하기가 어려워. 저는 이럴 때 어떤 경마를 합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내치 가볍다는 세팅값은 머리에 두지만 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경마를 할 때 기본적으로 마필을 뽑아내는 건 그래도 말의 능력이다. 이걸 기반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제가 그런 얘기하죠. 질 때 시원하게 지라고. 끌려다니지 말고. 저는 어저께 그렇게 경마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이 많은 얘기들이 왜 필요한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경마에서 돈 따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질 때 잘 져라.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경마가 잘 돼. 사는 대로 들어와. 막 들어와. 그냥 들어와. 아무 이유 없이 들어와. 이럴 때는 기술이 필요가 없어요. 아니, 내가 포카판에 앉아서 세븐오디를 해. 잡으면 집 나와. 잡으면 그림 나와. 이건 실력하고 상관이 없어. 무조건 이겨. 근데 진짜 고수들은 어떻습니까? 개그림이 나올 때. 개그림이 나올 때 진짜 실력이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질 때 잘 져야 됩니다. 이런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모든 조건들이 만들어졌던 이런 경마판에서 이기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경마판에서 못 이긴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런 경마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저하고는 안 맞아. 대부분의 경마 팬들하고 안 맞는 경마입니다. 근데 이럴 때 가장 실수하는 게 뭡니까? 이기려고 하는 거.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거죠. 기를 쓰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오바지를 하지. 오바지를 하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를 받고 경마를 즐겁게 하지 못합니다. 돈은 돈대로 쭉쭉 빠져나가고. 이번 주로 끝날까요? 아니요. 그 다음 주도 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경마는 10번을 하게 되면 7번 정도는 이기지 못하는 경마고 3번을 이기는 게 경마다. 근데 이 3번의 경마에서 환수 위주로 제대로 이겨야 경마를 결국은 질 수 없다. 이런 경마를 해요. 그럼 7번 정도는 본전 내지 지는 경마예요. 근데 이기는 경마에서 조금 이기고 질 때 왕창 져버리면은 결과적으로 경마 어떻게 됩니까? 그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 때 잘 지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라경마의 본질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게 앞으로 이런 시스템에 이런 과정은 진짜 많이 나와요. 물론 지난주 부산경마는 제가 생각했던 정말 이게 구라다. 이런 시스템에서 무조건 구라가 된다라는 모든 조건들 한 가지도 빠지지 않는 모든 조건들 마지막 정점을 찍었던 게 김혜성 기수와 다시바 특정 2명의 기수가 몰빵을 했던 그런 모든 시스템이 딱 떨어지는 1년에 경마하면서 그런 경마 거의 없어요. 특히나 부산 같은 경우는 진짜 없는 게 부산 경마의 특징이에요. 근데 어제 그제 나왔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경마는 그런 겁니다. 서울 있습니다. 제 기억에 2달에 한 번꼴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어제 그제처럼 극단적으로 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경주를 하다 보면 그런 경주들이 나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져야지. 이긴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어떻게 잘 져야 됩니까? 배팅 금액을 낮춰야지. 당연히 배팅 금액을 낮춰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배팅 금액은 낮추고 내만의 경마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노름판에서 가장 호구가 뭐라 그랬어요? 개처럼 끌려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죽을 땐 그냥 죽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 그래야 이길 때 시원하게 먹습니다.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때 이렇게 해볼 걸. 저때 저렇게 해볼 걸. 다음에 퐁당퐁당 개 그지 되는 겁니다. 그냥 어제 그제 졌으면 나하고 안 맞는 거야. 근데 그런 경마가 그 다음 주에도 이어지지 않아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과연 지난주 입상했던 그 마필들이 과연 능응마였을까요? 그 마필들 다음에 다 인기마로 돌아옵니다. 그럴 때가 찬스다. 왜? 인기마들을 뺄 수가 있었으니까.
반대로 그런 류의 경주에서 외곽에서 늦발 내지 전개를 깨졌던 마필들이 있습니다. 아꼈던 마필들이 있어. 구라로 인정하고 자기 전개를 100% 안 탄 마필들이 있어. 다음에 그 마필들이 어떤 말로 돌아옵니까? 배당마로 돌아옵니다. 인생 돌고 돌듯이 경마 똑같아요. 내가 놓친 게 있으면 이거 분명히 돌아와서 내가 10배, 100배로 잡아먹을 수 있어요. 기다릴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하던 대로. 이번 주에 힘없이 50만 원 죽었어. 이거 복구해야지. 다음 주에 100만 원 갖고 와야지. 뒤지는 겁니다. 하던 대로 하세요. 경마 그러면 절대 지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어. 행복하게 경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부산 경마의 전체 시스템을 잘 생각해 보면 과연 구라의 본질은 무엇인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가? 그리고 내가 이 케이스에서 얻을 게 무엇인가를 분명 제가 약속드립니다. 어제 몇십만 원 잃었어, 몇백만 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제 그제의 경마를 정확하게 이해만 할 수 있으면 앞으로의 경마 굉장히 즐거워질 겁니다. 질 때 잘 질 수 있습니다. 이길 때 크게 먹을 수 있어요. 경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예전부터 한번 깊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지난주에 딱 그런 식의 경마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제가 한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경마를 오랫동안 하면서 느낀 게 안 될 때는 죽어도 안 돼요. 제가 어제 은경이를 놓고 몇 번 경마를 했어요. 한 마리는 선행을 갔습니다. 추임마가. 왔다 했어. 퇴출혈이 났어요. 말이 쓰더라고요. 한 마리는 원하는 대로 포지션이 딱 들어갔어. 13경주에서. 먹었다 했어. 어제 그 포지션 썼던 말 한 마리도 없어. 그 말만 사착을 했어. 경마가 그런 거예요. 안 될 땐 죽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억지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지난주 경마가 어땠다 저땠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주 경마, 특히나 부산 경마에 대한 얘기를 굳이 끌고 나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난주의 경마를 정확하게 이해만 할 수 있으면 앞으로 형님들 경마하실 때 돈 잃을 일은 없어. 재밌게 경마할 수 있어.